겸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만이 유지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항상 낮춘 자세로 행동하면 주변에 항상 인재들이 모여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군자는 자신에게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나, 일반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되려 엄하다. 군자는 비록 평범한 백성들과 섞여 있더라도 끝내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는 그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엄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결과를 피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설사 현명한 군주이더라도 공의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으며, 설사 자애로운 아버지이더라도 무익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왕의 두터운 은택이 궁중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덕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 부모조차도 따르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넓게 사람들을 사귈 수 없다. 일을 함에 있어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물건을 들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많이 보고 들을 수 없다. 지혜도 없으며 밝게 살필 수도 없는 사람이 태만까지 하다면 군자의 요구와 배치될 것이다. 군자는 몸소 실천한다. 푸른 물감으로 물들이면 푸른색으로 되고, 노란 물감으로 물들이면 노란색이 되니, 넣는 물감이 바뀌면 그 색깔 또한 변한다. 5개의 서로 다른 물감통에 넣은 후에는 5가지 서로 다른 색깔이 된다. 그러므로 물들이는 것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에서 말하는 완고하게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이렇게 말한다. 장수와 단명, 빈곤과 부귀, 안전과 위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본래 천명에 달려 있어 줄이거나 느릴 수 없다. 궁색과 통달, 상과 벌, 행복과 불행은 이미 정해져 있어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많은 관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자신의 직분에 태만해질 것이며, 서민들이 이것을 믿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태만해질 것이다. 또한 유가는 번거로운 예절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래도록 상복을 입어 거짓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부모를 속인다. 운명론을 만들어 가난을 즐기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근본을 위배하고 할 일을 폐기하고서 태만함과 거만함을 즐긴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며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면 그들은 화를 내면서 평범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어찌 훌륭한 유생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다. 유가들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반드시 옛날의 말을 하고 옛날의 옷을 입어야 어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답하겠다. 이른바 옛날의 말과 옷이라는 것은 모두 이전에 새로운 것이었다. 옛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입었다면
군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 것을 입어서 군자라 어질다고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 지면 기분이 상하고 이기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말싸움의 결말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소에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잃었다. 상대방의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을 길러야 한다. 재능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그러나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부터 사람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미인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애쓰기보다 내실을 다져라. 가장 좋기로는 실패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실패하되 그로써 이루는 게 있는 것이다. 만족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이다.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명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남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비유컨대 그것은 물로써 물을 구하고 불로써 불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이다.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은 약을 억누르지 않는다. 부는 빈을 짓밟지 않는다. 귀는 천을 압박하지 않는다. 지는 우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듯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라. 수용하는 태도는
상대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다면 마음의 안정도 없고, 자신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마음은 영원히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돕는다면 깊은 믿음이 생기는데, 다른 이들을 회의할 필요가 없고 마음을 쓸 이유도 없다. 좋은 활은 크게 늘리기 어렵지만 멀리 가서 적중하고, 좋은 말은 부리기는 어려우나 멀리 갈 수가 있다. 낚시를 하는 이는 물고기를 하찮게 여기고, 쥐에게 소충을 잡아먹게 하는 것은 노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포획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5개의 송곳이 있다.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것은 제일 예리한 송곳이다. 5자루의 칼이 있다. 제일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드는 칼이다. 물맛이 제일 좋은 우물이 제일 빨리 마르고, 제일 곱고 키 큰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진다.